안녕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산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풍부하게 소유하기보다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등산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늘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교감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등산을 하는 것이 온전히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70대로서 조지아 한인 산악회를 이끌고 계신 이만호 산악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30년 전에 백두산을 오르신 그 경험과 감격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등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매주 산에 오르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50년 넘었습니다. 50년이 네. 넘으셨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산을 오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년을 일상같이 올랐으니까. 일상같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오르셨어도 2,500번 이상을 오르셨다는 뜻이 되는데 등산을 그렇게 매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름다움에 다가가기 위해서. 아름다움이요? 네. 근데 산에 가면은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이 아주 집합해 있는 집합체죠. 모든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죠. 더하여 이제 그 아름다움의 그 정의를 내리자면 아름이라는 말이 옛말에 자기 곧 자신 나라는 의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곧 자신답다는 이제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아 추구를 하는 그 내면 세계하고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갖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산에 오르시면서 아름다움, 나다움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튠업 행위죠. 아, 네. 튠업을 하는 거죠. 네, 나의 발전, 네. 네, 나의 더 진정한 나다움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산에 오르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어느 운동보다도 그 오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하면은 그 우리 몸의 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생활 습관병이 개선되는 그런 장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 순환기계가 개선이 되고 그것도 이제 골밀도가 이제 강화가 되고 그거 이제 그 제일 먼 것이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이어트 효과. 네. 다이어트 효과라는 거는 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최근에 운동 생리학이 말하는 또 뭐가 있냐면 NK 세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그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4시간 정도 산에서 한 4일 정도 걸으면은 그것이 한 42%의 그 NK 세포라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네. NK 세포가 뭐냐고 하면은 그게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그 암 세포가 있대요. 그거를 초기에 박살내나. 그러니까 자연 살상 세포라고 그것이 산에 가면은 현저히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내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 예, 그렇죠. 증가를 하는 거네요. 근데 예. 그 세포가 뭐 산을 내려오면 이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거의 한 달간을 유지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산을 오르면서 생긴 NK 세포들이 한 달간 아직까지 우리 몸에는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에서 살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 요새 급격한 문명이 발달하면서 네. 모든 그 자연과의 교감을 콘크리트가 차단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있죠. 선생님, 등산을 하면 신체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신적으로 혜택을 입으려면요, 느끼는 산행을 해야 돼요. 느끼는 산행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 자연하고 최적화되는 산행, 이제 그 시각, 외, 촉각, 뭐 미각, 후각, 청각, 뭐 그 오감이잖아요. 네. 오감이 자연하고 최적화되는 산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등산을 요즘에는 걷는 명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불가에서 하는 탑돌기처럼 그게 하나의 그 걷는 참선이라고도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산소도 많고 네. 산소가 도시보다 1%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22%가 되니까 산에 산불이 나면 끄기 어렵고 활 잘 타는 것이 산소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또 산소가 순도가 참 좋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는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에 대한 어떤 동조 현상이 무의식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네. 최초에 들은 소리가 그 양수소리, 물소리이기 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은 편안해지고 그런 동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이 또 하나 또 더 좋은 거는 물이 흐르면서 공기를 운동을 시켜가지고 음이온을 생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산소만큼이나 또 음이온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음이온은 코티솔을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그 코티솔이 그 스트레스의 대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산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산에 가서 좋은 거는 이 지구 전체가 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큰 자석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장이 분출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그게 직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톤 마운틴이 그런데 그 돌 같은데 그 돌산에 그런 데는 그 자기장이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기가 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장이 우리 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도해지에서는 콘크리트로 차단이 돼 있고 전부 땅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기를 받지도 못하는 데다가 각종 이제 전자파 같은 게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럼 정말 산을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등산법에서도 잘못된 방법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새 운동 생리학에 발견한 것 중에는 그 오르막에서 그 사람들이 지친다. 그리고 근육통이 온다 그렇게 올라갈 때 하는데 힘들잖아요. 예, 올라갈 때는 그게 근육이 수축이 된 줄어든 상태에서 자기 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숨이 차고 그런데 거기에선 젖산 그 피로 물질이 생성이 되지만 근육통은 생기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리막에서는 네. 이게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수축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근육 손상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그렇죠. 근데 그 예. 근육이 손상되는 거는 미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뇌가 그거를 캐치업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뭐 시간이 경과 후에 그 통증을 느끼는데 네. 그게 어느 사람들은 그게 아주 기분 좋은 통증이라고도 하는데 그 통증이 심하면은 산에 안 가니만 못한 거죠.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 모든 게 산에서의 속도는 금물이에요. 아, 속도를 내면 예, 안 좋은 예, 거예요? 등산이 좋은 것이 뭐냐면 경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운동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면은 모든 신체 기관이 오버유즈 돼 가지고
빨리 노화가 온다고요. 과유불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네. 짧은 것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왜 돌연사가 많고 그러는 것이 그 오버유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좀 천천히 내려와라. 그렇죠. 예. 등산에 이제 좌우명에 예.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치우침 없이 그러니까 그 중용에 중용? 아,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야 되죠. 그리고 산에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스트레칭은 해야 돼요. 근육 산에 이완을 오르기 시켜. 전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웜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체온을 올려줘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한다 하는 걸 몸에다 알려줘야 돼요. 몸이 그걸 적응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처음부터 빨리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한 2, 30분간은 네. 평지에서 자기가 걷는 것보다 그 반,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속도를 내서 걸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0분 동안은 반 정도의 속도로 산에 네.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산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그 비유를 하자면은 그 산소 같은 남자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산소가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깡패로 변해요. 산소가요? 그러니까, 산소가 몸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남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활성산소? 예, 예. 활성산소라고 하죠. 그것이 예. 좋은 세포도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저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노화. 그래요? 그러면 노화의 산에 하나의 가면은 기전을 제공을 노화가-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산에 안간힘만 못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예.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예. 모든 걸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항상 그 중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렇죠. 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예.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침 없는 그런 중형적인 사고를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에서의 또 제일 또 명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리려면은 탄수화물을 매 2시간마다 섭취를 해줘야 돼요. 아, 산에 오를 때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웜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네. 그때는 첫 번 30분간 등산 30분 정도까지는 혈액 내에 있는 그 포도당이나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과격해지면은 네.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네. 탄수화물이 타고 남아요. 근데 그럼 안 되죠. 예. 탄수화물은 네. 한 2시간이 섭취한 탄수화물은 쓰고 남은 거는 그 다음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전환이 되니까. 근데 그 지방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이라는 불쏘시개 없이는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반씩 이제 타게 되는데, 그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글리코겐이니 뭐니 그런 근육에 있는 네. 간에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산에 갈 때 뭐 떡이나 빵 같은 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떡이나 빵도 네. 뭐하지만 네. 제 2시간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 달걀 한 반 크기의 사탕류, 당분. 사탕류. 당분이 예. 빨리 에너지로 제일 빨리 전환이 되거든요. 아, 그럼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초콜릿 거를 같은 거를 가져가는 항상 게 좋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2시간마다 그걸 해줘야 효율적으로 그 지방 연소가 돼요. 저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산에서는. 아니 오이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물도 목마르기 전에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몸에서 물이 없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근육이 일하기가 나빠요. 그러면 산에 오를 때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물을 되는 마셔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물을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산에서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탄수화물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되고 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물을 가지고 빨리 네. 산에 가고 싶어요. 예,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되고. 네, 예. 빨리 가고 싶은데 산에 가려면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조지아 근교에도 좋은 산들이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네. 한국산하고 아주
비슷한 산들이 많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지아에 가볼 만한 산들에 대해서 좀 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죠. 그럽시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톤치드, 음이온, 자기장, 풍부한 산소, 면역세포 증가 등 등산은 100명의 명의를 만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사탕과 충분한 물을 가지고 가까운 곳을 찾아 등산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